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황현선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서울에서 뵈니까 좀 새롭습니다, 총장님. 저도 뭐 JTB가 이렇게 저를 불러줘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늘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있다가 이제 중앙당 사무총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전주보다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 생활이어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고향 생각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예. 아, 그러면 고향엔 자주 못 내려가시겠네요. 사무총장 바쁘셔서 역할이. 내려가기는 가끔 가는데 음. 오전에 내려갔다가 저녁 행사 끝나고 뭐 마지막 기차를 타고 오거나 그래서 용산역에서 택시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아유, 강행군 하시는군요. 예. 그 최근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 광복절 특사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총장님? 예, 뭐 조국 대표의 사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가 방송에서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 대표를 지목했고 뒤이어 본인도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가 노무현 대통령 이미 돌아가신 예. 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다 검찰에서 기소당한 상태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피해 회복을 하는 건 당연한 정의의 회복이다. 피해자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 이런 차원에서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청와대에는 충분히 가다 있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사회 원로들이 탄원서나 진정서들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마음들이 청와대에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 이미 전달이 됐고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자에 따르면 탄원서나 진정서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 들었다.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계신다. 예. 지금은 그래서 대통령의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도 관심이 많아서 그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때도 일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강유정 대변인이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언급하지 않겠다 그랬고 최근 당 대표로 선임된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가 그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났을 때도 직접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질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물어보지 않아서 답변을 한다. 자진납세 형식으로 하면서 역시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만약 사면이 된다면 8월 15일 광복절 0시에 나오시는 건가요? 네, 법률상으로는 예. 0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고 조국 대표도 예.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재직하면 사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금 7일인데 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가 1차적으로 결심해야 되는 시한이고요. 예. 7일 전에는 이제 법무부에 통보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7일 날 사면심사위 끝나고 국무회의가 12일이거든요. 5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안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예. 사면심사위를 한 번 더 열 수도 있겠다. 정치인 사면. 그래서 언제가 특정 시기다. 다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고 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대통령의 뜻이 전달돼야 될 거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정치인 사면은 보안 문제라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는 12일 전후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공식적으로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이 돼야 사면이 최종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12일인데 제가 사면 업무를 뭐 제가 직접 담당한 건 아니지만 민정수석실 사면 업무를 하는데 사면심사위원회가 끝나면 그러니까 언론의 취재력이 대단한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이게 흘러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워낙 핫 이슈라 요즘. 예. 7일 날 그 소식이 흘러 나올지 안 나올지 언론을 열심히 지켜봐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간에 나오는 거는 전부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게 공식적인 그 입장이신 거잖아요. 근데 뭐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사면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예.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 그랬죠. 이제 최근에는 김영진 의원도 똑같은 입장을 얘기했고 뭐 신정훈 의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당도 당원들은 지금 전주에서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예. 현수막도 좀 붙어 있다고 그러고 광주에서도 그런 현수막들이 지금 꽤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당원들의 마음들이나.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미 우리의 마음은 뭐 대통령실에 전달돼도 한 100번은 전달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조국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최근 나오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지금 책을 출간했는데 네, 네. 보이시죠? 그 조국의 공부 감옥에서 쓴 편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장님. 이 책은 조국 대표가 감옥에서 이제 두 번째 쓴 책이고요. 예. 이 책은 전부 다 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정여울 작가가 질문을 하고 조국 대표가 답하는 형식으로 예. 만들어진 책이고, 이 책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 조국에서 정치인 조국으로 넘어가는 시장에 만든 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조국의 함성은 본인이 연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엮어서 거기에 왜 이런 연설문이 나가게 됐는가 이제 소회를 밝혔다고 하면 이 책은 학자 조국이 어떻게 정치인으로 변화했는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여울 작가가 6년 약 7년에 거친 지옥 같은 생활을 어떻게 견뎠느냐. 그걸 견디는 힘이 공부에 있더라. 그러니까 시련이 닥쳐도 그 시련을 극복하는 힘은 공부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요즘에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예. 제가 몰랐던 내용들도 있고 저는 이 책에 이제 초기에 나오는 레미제라블을 조국 대표가 감옥에서 다시 읽었다. 근데 네. 읽었던 이유가 사회권 선진국, 우리 당이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이 레미제라블에 있더라. 이런 내용을 보고 보통 우리가 문고집을 읽거나 하면 줄거리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그렇죠. 때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봤더니 빅토르 위고가 쭉 적어놨더라고요. 예.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좀 특이한 개념인데 생산과 복지. 라고 하는 개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있어야 부를 나눌 수 있다. 이런 개념이어서 지금 시기에 읽어도 이 책은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던데 혹시 아직 네. 거기까지는 못 그래요? 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불출석에 대해서 그 조국 전 대표가 중형이 예고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예,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병약한 불쌍한 여인 코스프레를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책에는 아닐 것 같고. 아, 예. 취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 그냥 그렇게 예. 대충 계시면. 아, 예. 취재 편의점의 이제 인터뷰 답변 내용에 예.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뭐 윤석열은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속옷바람으로 네. 저항을 할지를 저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조폭들이나 지금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폭만도 못한 행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조폭들은 무서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양아치는 더러워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윤석열이 무섭지는 않는데 그 속옷만 입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 그 본인의 체면을 던지면서까지 하는 게 보통 양아치들의 행태인데 예. 그런 양아치 행태를 보이는 거고 김건희 씨는 지금 뭐 우울증 얘기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쓸 돈이 없어서 뭐 영치금을 모으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지원을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호화변호인단은 김건희 본인이 꾸리려고 지금 돈을 아끼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근데 최근에 돈 걱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계엄 유자료 10만 원이 네, 1심에서 지금 인용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계엄 유자료를 2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청구를 하면 최대 5조 원까지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뭐 이혼할 수 있다 뭐 그런 말까지 지금 소문이 떠돌던데 특히 이제 돈에 민감한 저 두 사람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전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그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취재 편의점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통 이제 인터뷰를 최근 인터뷰가 지금 취재 편의점, 경향 TV, 뉴스사이킥 이렇게 했는데 요거 그걸 보시면 직접 쓰신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일일이 손편지를 쓰지 않으면 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 책을 만들 때도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 게 편지를 한꺼번에 이 책을 다 답을 못 하잖아요. 주고받는데 그 전에 대략의 맥락은 기억하지만 기억하는데 예.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편지를 내보냈다가 복사해서 다시 원본을 넣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그게 다 기록하면 검색하면 되는데 예. 그것도 없고 두 번째는 자료를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책에 내가 인용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걸 찾아야 되니까 정말 이 책은 어렵게 나온 책이고요. 아마 네. 이 책에도 지금 나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이 편지를 썼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요즘 시대에 이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편지지 10페이지를 쓸 일이 없거든요. 다 예. 컴퓨터로 하지. 근데 이거는 교도소 안에서는 무조건 손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나온 책들 시간과 공을 좀 많이 들은 그리고 그렇군요. 정말로 사색의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그 작가가 쓴 걸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편지를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 내가 뭘 썼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기억이 어려우니까 다시 그 답장본을 복사해 가지고 또 쓰고 또 이거 말 그대로 고통의 산물이네요. 진짜 산고의 산물. 정말 고독한 작업이었을 것 같고 예. 누구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독방에 있어서. 독방에서. 예. 네, 그래서 본인이 고독하게 지내면서 이 글을 썼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것도 행운이다. 고독과 사색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에 있으면 정말 힘들다라고 할 텐데 이거를 행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가 실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던 힘은 그간에 공부했던 그 공부에 힘이 있더라라고 예. 하고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어려움이 겹쳐도 돌파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쓰셔서 제가 좀 실은 좀 반성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좀 못 읽었는데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책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 책을 계속 지금 들고만 한 일주일 들고 다녔거든요.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서문 읽으면서 예. 내가 좀 게을렀구나. 그리고 공부를 등한시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아시겠지만 누구는 구치소를 생지옥이라 평가하던데 우리 조국 전 대표는 전혀 달리 평가하셨네요. 조국 대표가 이제 일상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조국 대표가 아직도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예. 그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에 지금 아직도 그냥 피의자로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붙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발언했던 전차 뭐 이런 얘기를 예. 했다고 본회의 발언을 핑계 삼아서 서울시의원 프로 고발러가 고발을 또 해놔서 그 프로 고발러 그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어 변호인 접견을 가려고 했는데 바쁘니까 일주일에 3번만 와라. 나한테 시간을 좀 다오 해서 일주일에 3번. 윤석열 대통령은 가급적 많이 와라고 많이 받으시던데. 근데 변호인을. 네. 전혀 다르네요, 두 분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바쁘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하고
아침 운동 시간 40분 하면 운동장을 조그마한 운동장 40분 내내 뛰고 들어와서 스쿼트 하고 뭐 아령을 만들어서 아령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죠? 예. 아령은 원래 저기 위험물이니까 위험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잖아요. 반입이 안 되잖아요. 교도소에 제공하는 비닐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 주머니? 2리터짜리 물을 6개 들어가면 꽉 맞는답니다. 그 2리터짜리 물병을 6개로 양쪽에 만들어서 이걸 이제 12kg짜리 아령이 되는 거죠. 아, 그걸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커지진 않지만 교도소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거든요. 아. 그거를 막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책 읽고 책 쓰고 하루가 너무 바빠서 그다음에 취침 시간이 9시 반입니다. 9시 반이면 이제 조명이 완전히 소등이 꺼지지 되나요? 않고 소등은 아닌데 예. 아주 미등으로 취침된 가책이기 때문에 책 읽기가 어려워서 아, 9시 반에는 이제 무조건 자는 게 보통 사람들은 좀 불을 좀 더 해달라고 하면 켜주는데 예. 양반은 교도소 규칙을 지키겠다 해서 9시 반에 뭐 소등하면 예. 미등이 터지면 그냥 책 덮고 자고 뭐 사색하거나 자고 그렇게 생활하고 제가 실제 생각해도 지금 여기 쌓아놓은 책들이 지금 조국 대표가 읽었다고 이제 오늘 내보낸 책들이거든요. 이야, 반성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런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 읽고 싶었던 책들, 다시 보고 싶은 책들을 다시 달라고 해서 예. 안에서 꾸준히 그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저 양반이 지식이나 이런 게 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끊임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예. 그리고 최근에 놀라운 일은 교도소 하는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하고 똑같답니다. 아, 실내 실외 온도가? 예. 그래서 표현으로는 그러더라고. 한 평짜리에 37도짜리 난로가 하나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난로인 거죠. 예. 선풍기가 이제 돌아가긴 하지만 선풍기도 50분 돌아가고 10분 쉬는데 그 10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너무 더우니까. 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와중에도 책을 읽고 뭘 쓰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수감 생활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저런 학문적 위치나 저런 사람이 되기까지 본인 스스로 계획적으로 단련되고 늘 끊임없이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인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또 다른 그 울산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발언 때문에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 책을 읽거나 뭐 책을 쓰는데 바쁘니까 변호인을 오지 말라고 물리치면서 그 더위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윤석열은 대단하네. 하루 종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밤 저녁 원래 6시까지밖에 안 되는데 저녁 9시까지 한 날도 있다고. 그 그러고. 주말이 됐다고 뭐 그런 말도 있고. 주말에도 예.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조국 대표는 정확하게 규정대로만. 규정대로.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럴 줄은 알았습니다. 저 양반이 아셨어요? 틀림없이 다른 특혜나 이런 거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사람이다. 근데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책 읽고 쓰고로 극복하고 계시더라고요. 편지 쓰고.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만약 그 변호인이 온다 그러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물리치고 책을 또 쓰고. 와. 그 변호인 접견 시간에 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인 접견실이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비워달라고 이제 이런 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특혜를 받는 게 그래서 접견실에서 않고 수사관 조사실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는 뭐 항상 비어 있는 비어 공간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다라고 하는데 조국 대표는 우리 표현에 유시민 작가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 있잖아요. 예, 근데 다시 지옥을 그래서 견디는 힘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윤석열은 지옥을 못 견디지만 이분은 지옥을 견디고 살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음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새롭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국 혁신당의 모토 개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조국 혁신당 인사차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김서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혁신당이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뭐 작년 그 총선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검찰 개혁은 여전히 조국 혁신당의 핵심 아젠다죠, 네, 네, 총장님. 네. 예, 예. 그 검찰 개혁 방향과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국정교회가 다음 주에 13일인가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안을 발표하겠다 이제 이런 보도를 봤는데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뭐 당연한 것 당연하고. 같고 예. 지금 이제 그러면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거고 예. 민주당은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그다음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법무부 산하에 되면 사법권 통제에 대한 민주 통제에 대한 일원화를 하는 거고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에서는 지휘권이 없거든요. 수사에 예, 대해서. 예. 그러다 보면 이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가 잘못된 거를 심의하는 심의를 총리실에 따로 별도로 둬야 되는 이 구조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차이가 가장 크게 차이는 그 차이고요. 예. 나머지 차이는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고 이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반드시 추석 이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국힘의 반발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은 뭐 1년 후에 해도 예. 뭐 10년 후에도 늘 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검찰과 특히나 윤석열 정권은 뭐 검찰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검찰과 한 몸이었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같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발할 거다. 그리고 19년에 조국 사태 때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태도는 검찰과 한 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사회를 지키는 현재 기득권이라고 하는 중에 가장 강고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법, 그러니까 법복 기분 규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원과 검찰의 기득권이 가장 탄탄합니다. 예. 이것들 때문에도 서로 양보를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뭐 몇 년 동안 1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7년 논의해 왔는데 그러네 벌써 논의를 7년이. 언제까지 더 할 거냐 저는 이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더 논의를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더 나올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매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지난 대선 기간에 나온 이야기도 한데 그 교섭단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교섭단체를 20석에서 지금 10석으로 줄이자고 네. 대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최근 그 윤리특위 6대 6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 제도가 지난번 선거법 개정하면서 연동형제로 바뀌었거든요. 예. 연동형제의 핵심은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제도가 설계가 됐는데 그거 이외에 국회법은 여전히 과거의 양당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면 19석 정당하고 한석 정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20석이 예. 안 되면.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고 윤리특위도 6대 6으로 구성한 게 13으로 하면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의석 비율로 따지게 되면. 예. 그래서 12로 합의하고 양당이 6대 6 구성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민주당이 우리 A라는 사람 처벌하는 걸 동의해 줄 테니까 당신들 B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당 체제의 폐이고 기득권이 더욱 강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회에 10석으로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해 있고 이거는 유신 때 20석 되기 전에 10석이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하고 그래야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회 의석이 비교섭단체가 23석이거든요. 교섭단체가 2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10석씩 10석씩 네. 하면 물론 이제 그건 뭐 가능하지는 합종 연응이 않겠지만 가능하지만 예, 그러지만 그러면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소수 정당들이 그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 기득권 정당들이 뭐 계속 저항할 때 이 안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 해야 되고 뭐 필리버스터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운영할 때 여당이 있고 야당 중에 여당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야당이 하나 있으면 이 법안이 이 한 야당의 반대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찬성하는 야당들이 있을 때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당이 지나치게 뭐 보수하거나 이럴 때 이 교섭단체로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 권리가 생기잖아요. 예. 이런 걸 좀 더 보수화되거나 이렇게 가는 걸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한국 정치가 극단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생산적 정치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서 다 구성이 돼서 이제 논의를 시작할 거고, 오늘 5시 반에 김범기 원내대표가 진보 개혁 사당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슈가 된 게 특히 그 윤리특위 6대6 그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국혁 신당 신장식 의원도 운영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내란 정당 국힘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6대6으로 가버리면 사실상 민주당과 이 물밑 접촉 같은 게 또 발생하면서 서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한 윤리특위가 되는 거냐, 말 그대로 있으나마나 윤리특위가 된다고 비판이 많던데. 뭐 당연히 지금 현재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게 45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국힘이 우리 45명 처벌해 주세요, 뭐 스스로 상납하지 않는 한, 그렇죠.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국회의원은 윤리특위 징계에 의해서만 제명 등이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표결까지 가야 되지만. 예. 근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선언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윤리특위에 그 원구성할 때 13석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좀 비교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둘이 짜고 치지 않는 한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45명 중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사람 우리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하고 이 사람 봐줄 수 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예. 그러면 전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현재 국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편으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나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목표를 뒀지만, 윤리특위 구성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좀 아쉬운 협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최하 경우 내란 정당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국힘은 아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고요. 다만 이제 현재 위험한 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하죠. 거기는 양당에서 예. 합의할 수 있는 뭐 이래서 저는 그것도 좀 거기 하나 위험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겠네요. 거기는 이제 국힘이 이제 동조를 해주면 처벌이 가능. 국힘에서 보호를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경쟁자라고 보기도 하고, 얼마나 얄밉겠어. 이번 대선에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를 해줬으면 혹시 또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윤리특위는 결국 이준석 처벌만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최악의 경우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까, 아마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 최악이 아니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국혁 신당 그 황명필 최고위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조국혁 신당을 보면서 황명필 최고위원 혹시 개그맨 출신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속옷 체포 거부를 그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자신은 귀엽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라고 해서 막 옆에 있던 의원들이 막 빵 터졌던데, 그때 옆에 계셨죠, 총장님도? 저는 그 눈물을 참지 못했던 이혜민 의원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거를? 너무 저도 보면서 웃겨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뭐 보면, 저는 이제 사무총장이니까 최고위원 발언들을 이제 좀 열심히 듣긴 하는데, 예.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걱정이 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지도부의 발언들은 당의 입장들이다 보니까 조금 무게감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조회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제가 봐도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예. 원래 뭐 황병철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비유나 이런 걸 참 재밌게 하는. 예. 예를 들면 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간염수계 뭐 이런. 네, 얘기가 그랬죠. 있거든요. 간염수계. 예. 그래서 저런 말은 참 잘 지어냈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예.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더 쉽게 국민의 언어로 좀 이야기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고 실제 정치를 꽤 오래 하셨던 노사모부터 네, 그랬다면서요? 시작을 하신 노사모부터, 분이라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본인이 노력을 또 많이 하세요 최근에. 예. 주말에 오가시고 뭐 그러겠네요. 아니 서울에도 지금 본인은 경제적으로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조그마한 방을 하나 있고 또 울산 왔다 갔다 또 울산 시당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비울 수도 없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본인의 좀 희생을 하고 계신 분이죠. 실제 뭐 최고위원 하면서 경제적으로 뭐 당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최고위원한테는 그런 게 없나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도 뭐 있긴 하지만 활동하는 수준 내에서 아주, 정도지 네. 뭐 이게 생계를 아마 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이상 참 이렇게 국회에 근무하신 분들 보면 좀 열악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정무직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사명감이 예, 사명감. 없으면 그리고 뭐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공천을 받거나 정치 진출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 그러니까 당에 대한 헌신 이런 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원과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기타 맞습니다. 나머지가 다 기타거든요. 다 기타. 예. 그럴 정도로 자기 헌신과 희생들이 없으면 저는 어려운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으로서 맡은 핵심 역할이 아주 많으실 텐데 앞으로 조국혁신당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끊임없이 정치개혁 의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치개혁이 돼야 한국 사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 발이라도 진전되는 걸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한 발이라도 진전하려고 하면 정치개혁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쇄빙선 역할을 끊임없이 하겠다. 기득권 정당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기득권 정당이 변하거든요. 뭐 당장 호남만 해도 내년 지방선거 때 걱정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바람을 일으킬지. 예.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공천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의제들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조국혁신당이 그런 끊임없이 문제제기 윤리특위에 대한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지금까지는 누구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랬죠. 예.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정치개혁에 대한 쇄빙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이 책 얘기했지만 내미제라블에서 사유권 선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현재 6공화국 87 체제에서 이제는 7공화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7공화국의 핵심 의제가 저희들은 사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복지가 시혜적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는 권리의 측면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특히나 주거, 돌봄, 의료 문제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핵심적 이슈들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좀 더 미려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를 좀 이끌어 나가는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소수 정당이고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들이 약 690만 표의 표를 주면서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거니 그 기대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특히나 이제 조국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돌아오시면 그동안 고독 속에서 사색을 했던 내용들도 아마 이제 우리 당의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당이니 조국혁신당의 예. 미래를 보고 조국혁신당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의 그 미래가 더 기대된다면 좋습니다.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쓴 책이죠. 네, 네, 네. 서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나요? 네, 조국의 공부는 지금 뭐 전국 서점에 깔려 있고요. 현재는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위도 높더라고요. 제가 예, 예.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예. 오히려 좀 삶이나 이런 데 좀 피폐하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잠시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이 책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는 정치할 사람들은 꼭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주에서 북콘서트 했던 책이죠. 예.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 대표의 최근 책들을 보면 현실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지식인의 뭐 이런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이 책은 그냥 우리가 읽어도 어렵지 않게 읽고 이런 삶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걸 잘 보여주고 해서 자녀들한테도 읽혀도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참고로 그 저희 JTB 여의도 스튜디오하고 조국혁신당 당사는 지금 건물이 같습니다. 네, 네. 이웃 사촌이니까요. 혹 이제 대표님이 출소하시면 저희 JTB 뉴스의 대표님도 꼭 좀 모시도록 노력할 테니까 총장님도 힘 좀 써주십시오. 예, 뭐, 이건 근데 JTB가 그 회사 사세와 맞지 않게 너무나 소박한 스튜디오여서 그 사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를 좀 좋은 걸로 유튜브니까요. 만들어 주시는 게, 예. 그래도 이제 지상파인데, 예. 조만간 100만 되니까 저희가 100만 기념으로 바꾸시나요? 예, 이제 내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기 옮기려 합니다. 예, 예.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00만을 만든 거는 정말 대단한. 아직 안 됐습니다, 총장님. 그럼 곧 현재 될것 같은데. 91만입니다. 곧 100만인데 예, 예. 우리 이 제작진들이나 우리 국장님이 정말 네. 엄청난 노력을 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아무래도 하셨습니다. 시청자들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네, 네. 예. 저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